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2026학년도를 이끌어갈 학생대표 선출일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STBS에서 제42대 총학생회 입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입후보자가 발언하는 모든 내용은 본 행사를 주관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방송국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떠한 의사와도 무관하며 주최 측의 의향은 일절 반영되지 않았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아나운서 허민호입니다. 이어서 입후보자님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제42대 총학생회 스탠드 선거운동본부의 기계자동차공학과 23학번 윤여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우 여러분. 제42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윤여원입니다. 예, 그 왼편에 42대 총학생회 스탠드 선거운동본부의 조형예술학과 23학번 김유선 부학생회장 입후보자님이십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2대 총학생회 스탠드 선거운동본부 부총학생회장 입후보자 조형예술학과 23학번 김유선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총학생회 후보자 두 분과 함께 공약 설명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는 두 분 모두 초면이십니다. 이 스튜디오도 처음 와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분은 제가 처음 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익숙한 느낌도 듭니다. 두 분 모두 각각 이제 학과에서 부학생회장과 학생회장을 역임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때 그 학과 학생회장하고 지금 이 입후보하신 거하고는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지금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요. 우선 감회가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회가 많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학과 부학생회장과 단과대학 부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학우분들에게 봉사를 해왔고 더 많은 학우분들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 이번 총학생회장 입후보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안 하던 공약 설명회라는 활동도 해보니 정말 새로운 경험인 것 같고 제 활동에 있어 정말 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유선 입후보자님도 이 카메라 많아서 긴장 좀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떠십니까? 저도 조형대학 정학생회장으로만 역임을 하다가 이렇게 부총학생회장으로 공약 설명회 이 자리까지 오니까 진짜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리 배치는 마음에 좀 드시는지요? 저희가 임의로 좀 설정을 했는데 어떠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저희 국원들이 영차 단상을 열심히 옮겼습니다. 네. 자, 두 분 뭐 불편하신 점 없으시면 본격적으로 이번 선거 공약 발표회 진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보자 공약 연설이 먼저 있겠습니다. 본 공약 연설은 시간 10분이 주어지겠고요. 10분이 지난 후에는 사회자 재량에 따라서 마무리될 수 있지만 또 사회자 재량에 따라서 추가 시간이 부여될 수도 있는 점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교육 부분의 공약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기간 별관도서관 그룹 스터디실 개방 확대 및 학습 공간 확보입니다. 그룹 스터디실은 팀플, 스터디 모임, 동아리 활동, 회의를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시험기간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많은 학우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관도서관의 그룹 스터디실 운영 시간을 시험기간에 맞춰 더 늘릴 계획입니다.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 개방을 확대하여 더 많은 학우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학교 측과 협의해 빈 강의실을 확보해 더 많은 학습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험 기간에 더 넉넉한 학습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강의평가 반영 실질화 시스템 추진입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의평가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평가 결과를 교수님과 학과에 전달해 실질적인 개선이 일어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학기 이후 교수님, 학생과의 간담회를 추진해 실질적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영양가 있는 피드백을 상호간에 교류했었으면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수 사례로 홍보를 하여 교수님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의견이 실제로 수업
수업의 질 향상을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제 과목 패스 논패스 전환권 추진입니다. F 한 번 때문에 평점이 크게 떨어지고 장학이나 진로에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횟수 안에는 F를 논패스로 전환해 평점 반영만 막아주는 안전장치를 늘려 합니다. 학점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수강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실패를 숨기자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학우분들의 부담을 줄이고 학업 지속률을 높이기 위한 공약입니다. 그 다음으로 취득학점 포기제도 도입 추진입니다. 이미 나온 과목들 중 C, D 등 너무 낮은 성적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학점 포기제도는 그런 성적의 과목을 삭제하고 다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재수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업 수준이 내려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미 다른 대학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방식을 참고해 재학 중 1, 2회 정도의 제한을 두어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습니다. 이 제도도 학생들이 스스로 학업 부담을 관리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은 낙제 과목 패스 논패스 전환은 F인 과목을 논패스로 전환해 평점 폭락을 막는 것이고 취득학점 포기 제도는 F가 아닌 CD 등 이미 낮은 성적의 과목을 아예 삭제하여 평점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국 두 제도 모두 학우분들이 낮은 성적의 과목을 재수강을 통해 한 번의 실수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도록 돕는 학업 안전 장치입니다. 저는 대학의 역할이 실패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배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계절학기 강의 확대 추진입니다. 계절학기에 듣고 싶은 강의에 충분한 인원이 없어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실제 학우분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계절학기 강의 개설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기가 많은 교양 혹은 이전에 없던 새롭게 듣고 싶어하는 과목 등을 수요 조사를 통해 학교 측에 정식으로 개설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기 중에 너무 많은 과목을 몰아듣지 않도록 하는 학업 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교양 교과목 수요조사 및 개설 요구입니다. 계절학기 강의 확대와 마찬가지로 실제 학우분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학교 측에 개설을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1년에 그치는 단발성이 아닌 체계화되어 이후에도 학우분들이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전과 및 복부전 선발 기준 및 결과 공개 추진입니다. 전과 복부전을 준비할 때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 기반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평균 평점, 경쟁률, 3개년 선발 경향 등의 데이터를 누적해 학우분들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가 1, 2년 차차 누적해 나가면 나중에는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만으로 전과 및 복부전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통 부분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동문회 교류를 통한 동문 기업 견학 및 전문가 강연의 추진입니다. 우리 학교 선배님들의 네트워크는 정말 큰 자산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동문 기업 견학이나 전문가 강연회를 추진하려 합니다. 학생들이 진로, 취업 관련 정보를 직접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재학생들과 동문 간 네트워크가 활성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학교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 확장된 학생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총학생회 월 1회 운영보고 및 결산한 월별 공개입니다. 이 공약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공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 있는 총학생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운영보고, 결산한 공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학우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총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우 의견 반영 온 오프라인 의견함 운영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의견함을 운영해 언제든 의견을 전달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희 총학생회 측에서 반영이 어렵더라도 왜 어려운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투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SNS, Q&A 콘텐츠로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인스타 유튜브에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단방향 소통이 아닌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학생회 홈페이지 활성화입니다. 공약 진행 상황, 예산 집행, 사업 계획 등의 총학생회 활동 내용을 정리해 공개하겠습니다. 학우분들이 축제, 행사, 제휴 등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홈페이지를 다시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복지 부분입니다. 예비군 버스 지속화 및 왕복 운행 추진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동이 불편해 어려움을 겪는 학우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기존 편도 지원 방식을 왕복 지원 중심의 제도로 개편하려 합니다. 다른 대학 사례를 참고해 예산 재배치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릉상권 제휴 점검 및 외부 제휴 확대입니다. 기존 공릉상권 제휴 점검을 우선적으로 하고 실질적 혜택 위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카페, 식당, 문화시설 등 새로운 업체와의 제휴도 확대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은 대동제 베리어 프리존 운영입니다. 축제는 모두가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학우분들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구역에서 별도의 베리어 프리존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문 스태프와 동선 확보 등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동제를 더 포용적이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 분야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 대학과의 연합 행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내 대학들과 협력하여 보다 활발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연합체전, 교류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학우들이 더 넓은 대학 문화와 새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이후 중단된 농촌 봉사활동을 재개하겠습니다. 농촌 봉사활동은 단순 MT보다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안전교육과 활동 안내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단순한 봉사를 넘어 함께 땀 흘리고 협력하는 경험을 통해 학우들이 공동체의식과 봉사정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총학생회 주간 문화행사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교내에는 학우들이 부담 없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게임 부스, 체험형 이벤트, 포토존 등 정기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화 행사 확대를 통해 학우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캠퍼스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서로가 연결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한 대학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내 연합 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는 조영대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의 학우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연합 전시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공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우들이 융합적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 분야 공약 마지막으로는 우리 대학의 단체복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체복은 학교와 학과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학우 간의 연대와 자부심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 분야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학생 회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기숙사 자치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숙사 내 불편사항과 제도적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총학생회가 자치위원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개선 작업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관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노원일산 버스 배차 간격 단축하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학우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자차로 통학하는 학우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차비 할인을 추진하고 주차권 발급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학우들이 보다 편리하게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숙사 선발 과정 점수 투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선발 점수를 공개하여 학우들이 자신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다음 학기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예측 가능한 선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내 학생 식당과 카페 이용 시 쿠폰 적립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내 식당과 카페 이용 시 혜택을 제공하는 적립제와 쿠폰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학우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교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는 홍보 분야의 공약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과학기술대학 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북 개통 시 서울과학기술대학 명칭이 공식 등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내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총학생회 유튜브 및 SNS 콘텐츠를 보다 다양화하겠습니다. 총학생회 활동을 학우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튜브, 카드뉴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과기대 굿즈를 다양화하고 제작하고자 합니다.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서울과기대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학교의 상징과 마스코트를 활용한 다양한 굿즈를 제작하겠습니다. 캠퍼스 생활 속에서 학교와 함께하는 경험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아이템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렇게 저희 스탠드 선거운동 본부의 공약 연설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스탠드 선거운동 본부의 후보자 공약 설명이었습니다. 자, 학우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학우분들의 추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제가 후보자님들과 함께 질의응답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시기 불편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의평가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네. 강의평가 결과 반영 실질화라는 것을 또 공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구체적인 방안이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강의평가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실질화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현재는 점수 중심 평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가는 피드백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평가 결과를 단순히 교수님이 열람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 피드백 간담회를 개최해 교수님과 학생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했습니다. 또한 이 사례들 중 우수한 사례를 뽑아 교수님과 학생이 만들어가는 강의라는 슬로건으로 홍보하여 우리 대학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간담회와 우수 강의 홍보 이 두 가지가 이제 주축이 될 것 같은데요. 간담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학기 이후에 방학 중이나 우선 시범 운영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희망을 하는 교수님과 학생들에 한해 총학생회가 주최하에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 평가를 한 학생들 중에서 일반 학생들도 간담회에 참여할 수 있게 네.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수님께서 협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교수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평가가 낮은 교수님들은 네. 협조하기 좀 껄끄러우실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조를 이끌어내실 건가요? 네, 우선 교수님들의 협조는 무조건적인 저희의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들이 강의 평가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교수님들이 일방적으로 비난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학생들의 비판을 교수님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학생 피드백을 반영하는 자리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 우수 사례를 홍보하면 그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더 참여하는 교수님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간담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네. 이 학생은 이 학과의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일 가능성이 높을 텐데 네. 간담회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교수님에게 하기가 굉장히 학생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학생들의 피드백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양방향 소통을 하며 대화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제 과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패스 논 패스 전환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인 운영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낙제 과목 패스 논 패스라는 이 주제만 가지고는 학우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낙제 과목 패스, 논패스 전환은 무제한으로 낙제 과목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재학 중 소수의 과목에 한해 낙제 과목을 논패스로 전환해 평점이 단순히 망하는 것을 완화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학 기간 중 1에서 2회 또는 3에서 6학점 이내에서만 전환을 허용해
악용을 막고 전공 필수, 전공 선택 등 학업 수준이 요구되는 과목은 처음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 교양 일반 선택 등 재수강이 유용한 과목 위주로 적용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공보다는 이제 교양 쪽에 패스 논 패스 전환을 먼저 실시하고 네. 추후에 상황을 봐서 전공 쪽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는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김유선 입후보자님께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구 의견 반영 의견함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이게 의견함을 설치를 해서 학우분들의 민원을 피드백하고 처리하는 결과를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운영함에 참여하는 학생이 좀 없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참여 학생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 대표 학생들이 학생의 여론이라고 보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 이 대표성 하락의 가능성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참여하는 학생이 없을 것을 예상하고 저희는 일단 익명으로 무조건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왜 어려운지,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지 등등 솔직하고 책임 있게 안내를 드리고 소통을 하면서 좀 더 차근차근 참여 학생들을 늘려가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여하는 학생이 사실 거의 정해져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소수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이 의견함에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그것이 학생 여론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학생의 여론을 판단하시겠습니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도 모두 중요하고 그게 일반화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 의견도 너무 소중하다 생각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고 저희 총학생회 측 내부적으로도 안에서 소통을 하고 회의를 거친 다음에 이게 여론이 될 수 있을 부분인지 좀 더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네. 학우 의견 반영 의견함을 운영한다고 하셨을 때 붙여서 설명해 주셨던 게 SNS를 좀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홍보를 할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총학생의 SNS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도 있었어요. 좀 묶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NS는 어떤 식으로 좀 활성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저희가 의견함 관련해서 콘텐츠 다양화는 Q&A 영상 같이 총학생회 측에서 답변을 전달해 드리는 부분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유튜브 및 SNS 콘텐츠 다양화 부분에서는 총학생회 유튜브에서 총학생회가 활동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브이로그 같은 형식으로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서 학우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버스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왕복 운행을 좀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비군 버스 운영은 매년 나오던 네. 공약입니다. 아시죠? 네. 이거를 이제 왕복 운영으로 추진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왕복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일단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그러면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또 필요할 텐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저희는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실제 진행해온 예비군 버스 관련 예산이나 세부 집행 구조에 대해 인수인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등록 이전 여러 선배님들과 학생자 선생님들에게 여쭤보아 어느 정도의 윤곽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 규모, 편성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규모 내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위원회라던가 그런 협의체 대표자로 참석하여 그 예비군 버스 관련 부분에서 그 예산을 좀 더 저희가 추가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왕복 버스는 그러니까 기존에 진행되는 편도 버스가 아니라 왕복 버스로 진행을 하게 되면
비용이 2배가 느는 것이 아니라 한 추가적으로 증액 정도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 현실적으로 어려운 공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전 총학생회에서는 편도 네. 운행만 추진을 했었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시는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비군 버스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논란 중에 하나가 이중 수의 논란이 있습니다. 네. 예비군을 가게 되면은 교통비를 국가에서 내주는데 네. 학생들의 예산으로 예비군 버스를 다시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비군 지원 버스도 복지의 측면이기 때문에 교비 등 다른 부분에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합행사 추진, 김유선 입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연합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이고 어떤 규모인지 실제로 연합행사를 추진하는 타 학교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특정 대학을 사전에 확정하기보다는 학우들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한 인근 대학인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대학인지 등을 고려해서 내부에서 논의하고 총학생회 측에서 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연합 의향을 확인할 계획이고요. 네. 다음으로 저희 대학의 상징적인 행사인 어이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이체전을 단순히 타 대학과 함께 개최하는 것을 넘어서 저희는 같이 하는 대학의 특색을 함께 살린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문화 교류전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일단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양전뿐만 아니라 양교 응원단의 응원 배틀이나 동아리 연합 공연 같이 세부적으로 기획해서 교류전의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우들도 같이 소속감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구상 중이고요. 저희가 찾아봤을 때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같이 함께하는 연합 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저희도 약간 그런 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네. 저희도 진행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아무래도 라이벌 그 구도가 굉장히 확실하게 잡혀 있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연합 행사를 추진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학기술대학교가 만약 연합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느끼기에도 라이벌 좀 구도가 형성이 돼야 어이체전이라든가 응원전에서 좀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예상되는 어떤 학교가 있다면 어느 학교가 있을까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 뭔가 지금 확정하기보다는 추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공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합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기존의 일반적인 그냥 과기대 내부에서 했었던 행사와는 다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 연합 행사를 추진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득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조금 새로운 경험을 학우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학우분들이 지금까지 어이체전만 즐기고 사실 저는 어이체전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네. 뭔가 지인 친구가 참여를 하지 않는 이상 뭔가 참여가 어려운 부분으로 저는 느껴져가지고 응원같이 뭔가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여하지 않는 일반 학우들도 같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노원 13 배차 간격 단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노원 13 배차 간격. 사실 노원 13이라는 버스는 우리 학교 소유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총학생회에서 운영을 실시하기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축을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네. 학교 측이랑 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공개 여부나 구체적인 안내 내용 같은 것도 학교 측이랑 얘기를 한 후에 학우분들께 안내 드리는 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네. 어쨌든 노원구청과 버스 회사와 또 우리 학교 측과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추후에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기숙사 선발 과정 점수 투명화 이것도 좀 구체적인 공개 방식을 좀 듣고 싶은데 개인정보 관련된 우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 공약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시 결과처럼 대학 입시 결과처럼 학우들이 그 결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개인정보는 보호되는 방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우들에게 기숙사 선발 여부 결과만 개별 통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우들이 전체적인 선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발 점수만 공개하고 학번과 이름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해서 학우들이 자신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다음 학기 신청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총동문회 교류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총동문회는 아무래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문 기업이나 견학이나 뭐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업에 있는 분들하고 시간을 조율하기에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려면은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 학우분들의 수업과 그런 부분에 있어 시간 조율이 어려운 부분은 기업 견학을 가게 될 경우 그 기업도 어쨌든 업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도 거의 저녁 때쯤에 끝나고 그 부분을 협의해 저녁 시간에 기업 탐방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까지 총동문회와 공식적인 MOU나 협력 체계가 완전히 구축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선거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미 실질적인 교류 기반을 만들기 위한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직접 총동문회 선후배들이 참여하는 산학회에 참여해서 다양한 동문 선배님들과 얘기를 나누고 재학생과 동문 간 교류 행사, 기업 견학, 전문가 강연의 필요성, 가능성에 대해 여러 조언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내년 총동문회 부회장을 맡게 되실 선배님과도 얘기를 나눴는데요. 당선 후 총동문회 재학생 간의 행사 기획, 진로 강연 추진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미리 논의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문서상 MOU를 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후배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먼저 구축하는 것입니다. 당선이 되면 총동문회 부회장님을 비롯해 여러 동문단체와 대면으로 만나 기업 견학, 멘토링 강연회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주차비 할인, 주차권 발급. 자, 개인 자차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주차비를 좀 할인을 해준다거나 혹은 월정액을 끊을 수 있는 기준을 좀 낮춰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 이 부분도 학교 측과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협의안을 가져가실 예정이신지 네,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이 부분은 재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재무과와 먼저 논의를 진행하고 저희 총학생회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거치고 해서 많은 시간이 조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하고 싶은 질문들이 뭐
다소 존재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주최 측의 저희의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후보자분들하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후보자 자유 발언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우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카메라 보시고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3년간 학과학생회 차장단, 학과학생회 부학생회장, 단과대학 부학생회장을 역임하며 학내 여러 자치기구들과 여러 자치기구의 행사 현장에서 꾸준히 활동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가까이 듣고 학교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에서 저는 학생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회의 진정한 역할은 단순히 운영이나 행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학우분들이 대학 속에서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 학우분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와 지원을 확충하는 것, 그리고 학우분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를 대표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이 세 가지가 학생회의 본질이라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이제는 더 많은 학우분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이번 제42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총학생회는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방향을 제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중심에 선 사람은 단순히 행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우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나침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책임의 무게를 깊게 이해하고 있으며 학우 여러분들이 믿고 기대할 수 있는 대표자, 그리고 함께 나아갈 동료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탠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학우 여러분과 함께 서서 함께 변화를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과 진심으로 학생사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영대학 학생회에서 지난 3년간 행정과 기획 그리고 현장의 실무까지 직접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 자치는 결국 사람과 책임으로 완성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대표자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저는 맡은 바를 끝까지 책임지고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것이 진정한 대표자의 자세임을 배워왔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지금 저를 총학생회라는 더 큰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저희 스탠드 선거운동 본부는 함께 서서 변화를 세우다 라는 슬로건 아래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총학생회의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변화는 단순한 개선을 넘어서 기존의 익숙한 틀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총학생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학우들이 일상 속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들과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하고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부총학생회장으로서 총학생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이 학우분들의 실질적인 삶에 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42대 총학생회에 입후보하신 스탠드 선거운동본부의 윤여원 그리고 김유선 입후보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후보자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됐을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거 안내를 좀 간략하게 드리고 마무리 폐회사를 하면서 이번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42대 총학생회 선거 투표는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7일 19시까지 통합정보시스템 학생자치기구 선거란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 기간 내에는 24시간 투표가 가능하고 각 일자별로 10시부터 20시까지는 대면 기표소도 운영될 예정이니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학생회 SNS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의 폐회사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좀 덧붙인 멘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학생 여러분, 우리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력을 위임한 이들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선출함으로써 26년에 다가올 과기대를 새롭게 만듭니다. 대표의 자격 미달이나 기타 사유가 아니라 투표율이 저조해서 개표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손으로 직접 포기하는 일이 될 겁니다. 학생 사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이조차 없다면 그들의 유무능의 여부를 떠나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과기대학우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더 나은 과학기술대학교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STBS는 학우 여러분의 선택이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42대 총학생회 선거 공약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허민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